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Oh, be proud of him. 당신 너무 멋부린 거 아니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왜 이러세요, 사모님? 멋지네. 19살 때부터 당신밖에 없었는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랑 평생 동안 스탠바이. and show the world. Stand by. 금호 생명. 여보, 무슨 소리야? 전화했어요. 국제전화 해봤어요? 00700. 안 눌렀죠? 밖에서 눌렀는데. 밖에서만? 집에서는 쭉 누르고? 집 전화 중군 같지? 그렇습니다. 집전화도 00700이 58%더 저렴한데? 집전화도. 집전화도 뭐? 잊지 말고 00700. 자, 다음 주. 집전화 00700. 학교 내에 빙상장이 있는 학교가 저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운동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더 실력 향상을 쌓기엔 더 좋은 것 같고요. 운동선수가 우선적으로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항상 고려해 주시고요. 항상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 주시고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친근한 데가 이제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다는 거랑 어딜 가나 이제 총장님 많이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 데드 포인트라는 그 시점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 데드 포인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념, 정신력, 또한 믿음, 이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자기의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자기 인생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인생관이 실패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인생관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점이 바로 만남의 중요함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 자기가 성공과 실패의 두 갈림길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한테는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나한테는 큰 기회가 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부터 부모님들과 또 조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오신 가정생활에서 사는 그 교육이 나한테는 가장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우리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선수 스포츠맨들입니다. 또 경기인들이에요. 그리고 대학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어려운 점이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또 경기 중간에 훈련 가운데서 인간으로서 이기지 못하는 데드라인과 데드포인트라는 그런 힘으로서 자기 의지로서 이기지 못하는 점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꼭 올 거랍니다. 또 몇 번 겪었을 거라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라톤에서 42.195km를 달리다 보면 보통 35km 지점에서 그 선수는 데드포인트에 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35km 지점이 인간의 한계를 여태까지 썼던 또 자기가 준비했던 에너지를 다 쓴 상태입니다. 한 7km를 남겨놓고 그 데드포인트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뭐로 하느냐? 자기의 여태 쌓았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극기심을 가지고 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자기의 역량을 가지고 또 정신력을 가지고 7km를 꼬린 지점까지 뛰는 것이 바로 데드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 종목의 이 선수들이고 스포츠맨이지만 여러분이 연습하다 보면 데드포인트라는 그 시점에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 데드포인트를 이겨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념, 정신력, 또한 믿음, 이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운동선수에게는 믿음을 갖는 것이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오늘 강연을 통하여 저는 삶에 대하는 지혜로운 안목과 성실한 자세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만심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혜와 성실과 자만심 이 세 가지가 삶의 성공과 실패 또 행복과 불행에 모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올림픽과 국제대회와 아시안 경기에서 또한 모든 국제 스포츠에서 거듭나는 메달의 3분의 1을 획득해온 우리 한국체육대학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선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체육대학의 자랑스러운 학생 바로 주인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지혜와 성실성 그리고 경계해야 할 자만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공의 의미라는 것은 위 주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시기에 추구하는 성공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공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목표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룰 수 있죠. 그러나 목적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것을 실현하냐에 따라서 성공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꿈이죠. 드림.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성공으로 본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The Ambitious는 큰 하늘에 가을 하나에 떠 있는 뭉게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뭉게구름을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그 꿈은 굉장히 커지죠. 요새는 어린애들이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우리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사회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애에게 2살이나 말을 같이 있는 3살짜리 어린애에게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군인이요. 또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하는 큰 수상적인 생각 없이 그것이 내가 화면에 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품으로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높은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우리 어린애들에게 이제 물어보죠. 너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되겠냐 하고 물어보면 그 어린애는 요새는 아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IT 부분 전화기를 파는 판매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소박한 운동선수가 되겠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꿈은 내가 인생을 삶을 살면서 맨 처음에는 큰 뭉게구름과 같습니다. 큰 꿈을 될 수 있는 큰 꿈을 많이 가집니다. 그 꿈이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한 40대쯤 되면 그 꿈은 점점 그 뭉게구름이 이게 조그맣게 이제 사라지는 축소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왜? 그거는 그만큼 자신이 목표하는 그런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이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꿈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흩어진 조각그림과 똑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조각그림을 잡으려고 요 구름을 한번 잡아볼까? 저 구름을 한번 잡아볼까? 내 꿈을 어떻게 실현시켜볼까 하는 그런 때늦은 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성공이란 게 뭐예요? 척도가. 돈입니까? 출세입니까? 또는 명예예요. 또는 행복 추구를 하는 거냐? 안 그러면 자아실현을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이 몇 가지가 있지만 나도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내가 얻어야 되고 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내 자아실현을 마음껏 펼쳐봐야 되겠다고 생각해보지만 그것이 현실에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쪽에 보면 현실은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되는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 성인 1000명을 2007년 5월에 전화로 설문조사하여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산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7년 현재 한국 성인들의 성공에 대한 자기 진단 점수는 낙제 수준이며 성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실현이 가능성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성공 점수가 사회적 기준에서 56.8점, 개인적 기준에서 58.8점에 불과하였고 사회적으로 성공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58.6%였으며 성공 못하면 무시당한다는 응답이 76.5%나 되었습니다. 자녀의 성공에 집중한다는 응답은 무려 89%에 이르렀습니다. 아, 내가 못 이루는 거 내 자손에게,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률은 세계의 OECD 국가 중에는 1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자료는 현대 한국인들이 성공을 장기간에 걸쳐 세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울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이 되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막무가내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만 잡고 나중에는 그 구름이 흩어지면서 조그만 구름이 되고 조각구름이 될 때 나중에 그 조각구름 한 덩어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의 꿈은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작아지는 겁니다. 즉 성공이라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와 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현대사회, 사이버 시대야. 또 디지털화 시대예요.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봅시다. IT. 6개월이면 새로운 것이 또 나오죠. 그래야만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만드는 회사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1년이 있으면 모델이 확 변합니다. 이거는 IT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와 세계는 모든 것이 비행기도 더 빨리 많은 사람을 태워서 빨리 수송할 수 있는 스피드화 시대라고 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 변화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해서 목표를 세우고 잡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잡지 못하면 또 그걸 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지나가는구나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와 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공 목표를 바로 세워 성공을 준비하는 노력을 성실히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바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세계의 변화와 현대사회의 특징을 먼저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했으면 그 사회에 맞게끔 또 세계화에 맞게끔 자기가 성공 목표를 자기 스스로가 내 특성을 따라서 내 소질을 따라서 빨리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준비하는 노력을 성실히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공을 목표를 바로 세웠으면 그 성공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 또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의 탓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준비 안 하고 있다. 또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 그냥 작지삼일식으로 지나가고 하다가 막상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후회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는 뭘 하느냐. 남이 탓을 해요. 부모 탓하고 선생님 탓하고 친구 탓하고 자기의 주위의 모든 여건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게 참 준비를 못했어. 그것은 자기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겨낼 수 있는 그 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성공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와 세계의 변화에 대한 특징을 빨리 이해하고 자기가 그 성공의 목표를 세워서 자기가 그 성공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몇 가지 또 현대사의 특징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또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 두드러진 특징이 새로운 변화의 가속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으며 더욱이 그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딱 하면 벌써 저기서는 딴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놓게 되면 저쪽에서는 벌써 다른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화되어 있고 현대사회에서 세계의 변화에 가장 빨리 접하는 그런 기업체가 있죠. 그 기업체는 바로 삼성입니다. IT 산업을 가지고 빨리 가속화시키는 게. 그러나 제가 한 달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대표이사님께서 또 회장님께서 삼성 직원들을 연구 직원들을 채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 삼성이 독주해 나가고 모든 사업에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체로서 나가니까 이제는 M&A, 연합을 해서 모든 세계에 똑같은 IT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연합을 해서 한 모든 기술력을 같이 공존해가지고 삼성과 대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경쟁력이 어디가 더 빨리 가겠습니까? 세계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현대의 특징이 바로 세계에 빨리 변하는 그 속도를 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를 하고 현대사회의 변화의 과정을 특징을 빨리 이해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은 누가 그 변화를 빨리 예견하여 미리 준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현재 안주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비추어가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자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바로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닦아내는 선구적인 기술자가 되겠다는 당찬 마음을 바로 지녀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여러분 자신이 종사할 분야에서 엘리트가 되겠다는 각오를 대학 시절에 한 단계 한 단계 다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소수의 엘리트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가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회사가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 보도자료에 의하면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전자 임원들을 질책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경쟁 회사에 뒤처진 결과를 질책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전제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제는 경제에서 지게 되면 바로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체육 정책도 그렇습니다. 86, 88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스포츠를 통해서 전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리게 됐고 또 코리아가 어딘 곳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토끼 모양의 요만한 세계 지도상에 일본 바로 위에 이게 중국 땅인지 한국 땅인지 모르고 코리아인지 모르고 붙어있는 요 지점이 요 점이 바로 코리아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 우리 한국의 체육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88 올림픽 때는 전 세계의 4위라는 위상을 떨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홈 어드밴티지라는 큰 이점도 있었죠. 그러나 원래의 여러분들이 엘리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홈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도저히 기적과 같은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한국의 체육정책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수들을 개발하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개발해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세계 12위권 모든 국제대회에서 우리 한국을 스포츠 강국으로서 알려지게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베이징 올림픽 때는 과연 몇 개의 금메달을 딸 것이며 몇 개의 은메달을 딸 것이며 몇 개의 동메달을 딸 것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바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도 과연 한국체육대학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지점에 가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며칠 전에 문광부 장관님하고 잠깐 조차를 하면서 한국체육대학은 이번에 역시 옛날과 같이 베이징 올림픽에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무슨 말씀? 금메달을 몇 개 정도 딸 수 있죠? 하고 이제 저한테 퀘셔널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한국체육대학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예산 지원과 또 학생들에게 또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장비 지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2008년도에 여러분들의 역할은 저는 못해도 금메달은 한 3-4개는 자신 있게 따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졸업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이 따주면 그만큼 더 금메달 숫자는 늘어지는 겁니다. 아마 재학생이 그 정도는 따주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도에서 이번에 윤진희 선수가 여자 선수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때 금메달 기대 안 했습니다. 네. 예선 통과 아니면 동메달 정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윤진희 선수가 바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 선수에게도 북경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북경 올림픽에 출전권을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기대하는 선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절대로 노력 없이는 또 자기가 극기심을 발휘하지 않고 자만에 빠져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가 첫째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보인다는 겁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면 왜 그걸 못 잡느냐? 첫째는 잡으려고 그러면 지나가 버렸어. 왜 못 잡았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지나가 버렸죠. 두 번째 오는 성공도 성공의 기회가 보입니다. 또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얘기를 못 한 거예요. 또 지나가 버려요. 또 한 번 또 마지막 성공의 기회가 3번이라면 어떤 분들은 5번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넉넉히 잡아서. 또 한 번 왔는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밥. 바로 우리 요새 젊은이들은 결정도 빨리 하고 세상 다변화 시대고 막 빨리빨리 변하는데 그거 오래 생각할 필요 뭐 있어? 나도 생각도 빨리 해버려야 되겠다. 결정도 빨리 하고 나중에 결정해놓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놓고 또 기밥. 포기도 빨리 하는 시대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포기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또 바꿀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포기도 빨리 해버려요. 안 돼? 그럼 간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극기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뭐라 그럴까? 빨리빨리 그냥 세상의 변화가 빨리 스피드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생각도 빨리빨리 그냥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꿈, 열정, the ambitiou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 그 꿈은 아까 구름과 같다 그랬죠. 뭉게구름. 그 꿈을, 그 뭉게구름을 작아지게끔 만들지 말고 자기가 준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길로 만드는 것도 바로 성공 목표를 세우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 목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자아 실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출세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척도로 어디에 두냐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이렇게 남처럼 편안하게 살면 그걸 성공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적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인정을 중시하며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구인난 같은 것이 바로 취업할 곳은 우리가 허들의 일도 많고 젊은이들이 뛸 수 있는데 그런 곳을 나는 저게 맞지 않아. 내가 왜 저런 일을 해? 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나와서 그런 일을 허들의 일을 전부 다 맡을 수 있는 외국 근로자 수입 문제. 그 다음에 단계적인 노력과 성취보다 벼락치기 성공을 바라는 경우가 바로 많은 것입니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벼락치기 성공을 바라는 것은 로또 열풍이죠. 1, 2, 3, 4, 5, 6을 한번 찍어볼까? 이번에는 1,000원짜리 하나 사볼까? 안 그러면 1로 전부 다 한번 6개를 가볼까? 20일, 1, 10일, 20일, 30일, 40일 해서 6개를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유행수 바라는 거. 절대로 로테는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맞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벼락치기. 12억 벌게 되면 이번 롯데는 12억이 1인당 들어온다 할 때 그러니까 12억을 받으면 아파트를 한 대 사고
아, 이 아파트를 사는데 32평을 살까? 아, 이거 32평 사게 되면 쓸 돈이 없어. 아, 오피스를 하나 사가지고 나 혼자 그냥 집에서 나와가지고 살면서 생활비 하면서 아, 벤츠 오픈카 하나 사가지고 부앙부앙 하고 가면서 고속도로 한번 달려보고 싶고 아, 옆에 애인 태우고 한번 질주해보고 싶은 생각. 이런 벼락치기 이 성공은 결국은 갬블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자기 노력에서 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단계적인 노력과 성취보다 벼락치기 성공을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선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성공 목표 설정의 기준을 스스로 탐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과 행복의 기준을 판단하고 나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며 나의 성공 목표 달성 추진 기간을 정하여 성공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몰라서는 절대로 성공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 누가 제일 압니까? 자신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또 많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선배나 후배가 또 친구가 나 자신을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도 없고 자기가 존경할 수 있고 자를 끌어줄 수 있는 선배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그 인생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고 자기를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배를 하나 만나는 것이, 사귀 놓는 것이 출세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또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고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며 또 자기와 항상 비밀 이야기나 이런 걸 의논할 수 있는 동반, 즉 말하면 친구, 또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후배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가 존경스럽고 나를 끌고 이끌어줄 수 있는 선배를 사겠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만드세요. 내 친구, 절친한 친구를 만든 적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내가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는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일을, 내 친구의 일, 내 동료의 일, 내 후배의 일, 내 선배의 일을 나와 똑같이 해서 같이 헌신해주고 걱정해주고 해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 인생에서의 성공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하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한국체육대 학생 여러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연습을 많이 필요로 하는 종목도 있고 또 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많은 양의 연습 과정보다는 짧은 양의 연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장기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종목도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즉 육상의 100미 달리기 선수, 여기 100미 달리기 선수 있죠.
100m 달리기를 자기 기록을 재기 위해서는 한번 땅 뛰어서 스타트해서 피니시까지 자기 기록을 재기 위해서는 몸을 풀 수 있는 보조 훈련이나 전문 체력 훈련이나 기술 훈련을 통해서 몇 시간이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무려 10초 34. 우리나라 서말구 선수가 지금까지 20년간 깨지 못하는 기록이 지금 10초 34입니다. 요걸 지금 깨지를 못하고 있어요. 10초 33만 깨면 0.01초만 깨게 되면 우리 한국 기록이 깨지는데도 아직까지 10초 34는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년간. 그런 10초에 넘는 기록을 재기 위해서 3시간 이상의 몸풀기 훈련, 전문 체력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땅! 뛰는 것이 바로 10초를 재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이 스포츠가 자기의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결국은 옆에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바로 옆에 계시는 선배들의 노력도 같이 어울려져서 자기가 정상에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상에 올랐으면 그 고지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로 자만이라는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정상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 성공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즉 말하면 나비가 맨 처음에 어떻게 형성되는 겁니까? 물속에서 나와서 애벌레로 키워집니다. 그러면 그 애벌레가 자기 스스로 움틀거리며 자기 자신이 그 껍질을 벗고 나왔을 때 그 애벌레가 땅바닥을 우물우물에 겨다가 거기만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세상을 나무에서 날아갈 때는 하늘에서 그만큼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자기 걷기와 자기 인내심을 그건 뭐 전부 다 자기 계란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도 전부 다 자기의 노력이에요. 바로 자기 노력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기 노력을 가지고 바로 성공을 준비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자기 자신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외로운 싸움은 의지가 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난간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요. 현재의 자기 굴레를 깨고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각오가 성공을 준비하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에 마음을 열고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서 성심성의껏 행동하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공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눈이 제일 높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그 아래에 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귀와 입이 순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말하기에 앞서 잘 듣고 듣는 것보다 넓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굴에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 뒤에 따스한 봄이 오고 무더운 더위와 폭풍 뒤에 상쾌한 가을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극기하고 자만심을 경계한 뒤에 찾아오는 은혜가 충만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맛과 품질로 지켜온 믿음의 고객 감동 기업 취영루. 취영루가 함께합니다.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지만 일반 학생들이 체육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과도 많이 개설이 돼 있고요. 시설도 많이 지어져 있고 뭐 운동 선수나 학생이나 뭐 따로 이렇게 구분 없이 다 시설 다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간하고 겹쳐서 수업을 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수업 시간이랑 운동 시간이랑 겹치지가 않아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